영상을 올리는 타이밍에 구독자가 훨씬 많이 빠지더라고요. 차라리 지금처럼 장기간 안 올리면 네, 안녕하세요. 데스노트입니다.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일단 제가 바빠서 늦게 올린 건 아니고요. 시간은 되게 많은데 이번 영상을 올리는 데에는 조금 제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늦어졌습니다.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느낀 이 후유증 같은 것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한번 썰을 풀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딱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관련 영상을 준비를 하다가 조금 주저함이 컸습니다.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다수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돼서 좀 많이 주저했는데 구독자 떨어져 나갈 각오를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지금 제 유튜브 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영상을 올리는 타이밍에 구독자가 훨씬 많이 빠지더라고요. 차라리 지금처럼 장기간 안 올리면 그동안 올라가는 구독자 숫자가 훨씬 많을 정도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얘기는 해볼게요. 자, 우선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2018년 여름에 미국에 처음 왔고요.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한 번도 한국에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. 처음에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는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. 취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행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나서는 결혼 같은 이벤트가 또 있어서 이래저래 상황이 안 되다가 드디어 올해 초 3월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. 횟수로 거의 6년 만에 다녀온 건데 6년 동안 좀 다소 변화가 느껴지긴 했으나 제가 어색함을 느낄 만큼 막 크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즐겁게 다녀왔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다른 측면으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. 자, 이걸 얘기하려면 일단 제가 미국에서 겪은 이야기부터 조금 해야 돼요. 제가 미국 장단점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.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저한테 장점이라고 할 만큼 좋지는 않았어요. 이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어느 정도 사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편이었거든요. 한국에서도 이 회사가 자율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출근 때마다 최대한 갇혀있고 좀 투머치다 싶을 정도로 갇혀있고 나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. 거기에서 오는 그냥 자기 만족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꼭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니다 보면 피드백도 좀 받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좀 즐거움을 찾았지 않나 싶어요. 근데 미국에 와서는 애초에 사실 그런 걸 좀 덜 기대하긴 했으나 그래도 제가 맨하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뉴욕이면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. 그래서 늘 하고 다니던 대로 한국에서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진짜 조금만 힘을 빼서 하고 다녔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엄청 튄다던가 이상해 보인다던가 그러지는 않았으나 정말 달랐던 점은 주위의 반응 같은 거랄까요? 그런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꾸미고 다니면 꾸민 어떤 보람을 느낀달까요? 그런 바이브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정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. 그걸 가지고 누가 왜 이렇게 차려입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좋은 걸 하고 가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걸 하고 갔을 때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체로 이런 질문을 받거나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 반면 미국에서는 정말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그렇게 딱히 좋다는 느낌은 없었어요.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그렇게 대단한 장점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사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후드티라는 걸 사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. 여기 와서 미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처음으로 후드티를 사서 입고 다니는데 이게 어찌나 편한지 지금은 완전 그냥 유니폼이에요. 그냥 항상 색깔만 한 두세 개 해가지고 돌려 입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회사를 나가는데 진짜 항상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이냐면 변화에 나름 적응을 잘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미국 처음 왔을 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도 군대 갔을 때도 사실 새로운 환경에 되게 빨리 적응을 했던 편이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의 좀 장점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좀 정신승리를 하는 편이라서 미국 와서도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향수병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바뀐 환경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장점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한 저의 패션이라던가 이런 주위 환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
관심을 안 가져주는 덕분에 내가 굳이 꾸미지 않아도 어차피 꾸미고 다녀도 별로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뭐하러 꾸미냐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뭐 편하게 입는 만큼 내 몸도 되게 편하고 여러모로 되게 좋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실제로 제가 올해 뭘 샀는지 영상 준비를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. 딱 3개 샀어요. 이 운동화랑 청바지랑 자켓을 샀는데 운동화랑 청바지는 둘 다 100불도 안 하는 그 이하 가격의 제품이고 그것도 심지어 제가 원래 맨날 데일리로 쓰던 게 너무 낡아서 찢어져서 새로운 걸로 대체하느라 산 거고 하나 자켓 산 거는 좀 최근에 샀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한 2년 동안 지켜보던 거예요.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좀 파격적인 가격까지 좀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살만하다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옷을 하나 샀습니다. 뭐 그 정도로 정말 이런 쪽에 요새 돈을 잘 안 씁니다. 그래서 뭐 수입이 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니까 돈 세이빙이 많이 되죠. 그런 면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어땠냐면은 옷 같은 거 사는 거는 진짜 뭐 말할 것도 없고 되게 고가의 물건 있잖아요. 제가 또 시계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고가의 시계도 그때 되게 좀 많이 샀어요. 분에 넘치게 샀던 것 같아요. 제가 첫 고가 시계를 샀던 게 대학교 때 제가 알바하고 주식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태그 우유를 처음 샀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과소비거든요. 근데 뭐 그 소설 은전 한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고가의 시계들을 거쳤습니다. 뭐 몇 천만 원짜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단위 시계를 여러 개 막 사고 팔기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정말 거의 다 정리하고 딱 진짜 마음에 드는 거 2개만 남겨놓고 그것도 되게 오래된 걸로 남겨놓고 그쪽에도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. 그런 면에서 옛날의 내 모습에 비해서는 지금 이 생활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자,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. 한국에 가서 조금 옛날처럼 다시 차려입고 사람 많은 곳에 가고 또 꾸민 사람들이 많은 그런 바이브 속에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. 옛날에 그 기억들, 옛날에 느꼈던 어떤 피드백을 뭐 받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 미국에 있을 때랑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내가 가치관이 바뀌고 더 이상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러하니 내가 안 했던 것 뿐이구나. 나는 여전히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살게 된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. 옛날만큼 그쪽에 대한 지출이 다시 늘어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돈을 덜 절약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있는 동안은 되게 즐겁게 잘 지냈어요.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게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 가치관에 대한 그런 변화, 거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.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미국은 이 boring heaven 그리고 한국은 exciting hell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미국은 확실히 이런 면에서도 지루해요. 꾸며도 꾸미는 맛도 없고 이런 쪽에 돈 쓰는 게 막 그렇게까지 뭐 한국에서의 어떤 만족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 지루한 하지만 그로 인해 또 장점도 있는 그런 해븐이라는 느낌이고 한국은 그런 데에 투자하면 할수록 좀 사실 힘들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사치품으로 경쟁도 많이 하고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얘는 뭐 샀나 나는 뭐 사야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헬이기도 한데 또 나름 재밌어요.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즐거운 놀이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익사이팅하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더 이상은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. 좀 이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. 여기서 왜 나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이런 좀 거칠에 신경을 쓰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거고 그런 쪽에 마음을 비우고 내실을 가꾸고 뭐 좀 미래를 기약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, 선이다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고 나름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맞고 그러고 뭐가 더 낫다, 나쁘다 이런 거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지금 억지로 이런 미국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강제로 묶어가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. 물론 이 미국 생활에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장점이 되게 많기도 한데 분명히 그중 일부는 제가 어느 정도의 정신승리를 하느라 만들어낸 좀 과장된 장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
그러면서 아,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좀 더 행복하려면 어떤 환경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, 그럼 나는 한국이 더 맞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또 되지도 않는 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는 그 지금만큼의 그 커리어 밸류를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여담인데 제가 애초에 미국을 올 때 미국에 좀 눌러 앉을 계획을 하고 왔던 게 아니에요. 여기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짝을 만나다 보니까 이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좀 그런 게 있었겠죠. 여기에 어차피 살아야 되면 여기에 좋은 점들을 조금 더 많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신승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느라 그런 가치관의 혼동 때문에 조금 우울함도 약간 있었고 좀 멜랑콜리한 그런 기분으로 한 달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와이프도 조금 비슷한 시기를 겪었습니다. 저랑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데 일단 와이프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요. 와이프는 미국에서 되게 오래전부터 살았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갔었던 게 한 18년 전?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한국에 처음 갔던 거라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되게 새로웠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뭐 좋았던 점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한국인이 되게 많다는 점, 아시안이 대부분이라는 점. 와이프가 저보다 미국에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인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이미 적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꼭 그게 기간에 비례하지는 않나 봐요.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걸 덜 느꼈는데 와이프는 한국 사람만 있는 한국 사람이 대다수인 이런 환경이 자기는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말한 거랑 좀 이제 거의 비슷해요. 이렇게 꾸미고 나갔을 때, 꾸미고 나서 어디 좋은 데 가거나 사람 많은 그런 번화가에 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이런 좀 바이브, 어떻게 보면 좀 시선 같은 것들도 있겠죠.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기분 좋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정말 크지가 않아요. 만약에 한국 사람만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한국 커뮤니티에 있다면 미국에서도 좀 그런 걸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커뮤니티에 되게 깊게 발담그고 있지는 않고 또 친구들도 거의 절반 정도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비한국인일 정도로 그렇게 한국적인 문화에 완전히 엮여 있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상 여기 미국 사회 내에서도 한국 커뮤니티에 깊게 발을 들이면 아마도 한국에서 느끼는 느낌을 그래도 좀 받을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. 자, 그런 이유 때문에 와이프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달 정도 되게 우울한 시간을 겪었어요. 되게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건 아니었고 가치관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보다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이프 같은 경우는 좀 이 커리어적인 측면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게 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래도 이 그 한 달 기간 동안 서로 좀 이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으니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한국으로 가고 싶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포기할 건 포기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살아도 괜찮다. 뭐 정말 그런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고민을 한 결과 결국 다시 미국에 계속 있기로 했죠. 뭐 이유야 당연히 여기에서의 장점이 그래도 조금 더 낫다. 뭐 장점, 단점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다행히 지금은 둘 다 그런 감정에서 다 벗어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말 개인적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지금 또 다른 콘텐츠 아이디어를 몇 개 리스팅을 해놨거든요. 이것들은 지금 콘텐츠만큼은 부담이 없을 테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한 달 이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. 이번에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